안녕하십니까. 한국 DIY 가공발표의 오진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납장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납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에 있는 상판과 저 바닥에 있는 지판, 그리고 걸레바지, 그리고 양쪽에 서 있는 세로판, 그리고 이렇게 문짝, 그리고 문짝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선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그 수납장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수납장 만들기 하실 땐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짝, 여러 가지 형태의 문짝의 디자인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나무로 사각틀을 짜고 그리고 홈을 파서 나무를 안쪽에 끼는 방식이 있고요. 자, 반대쪽으로 하면 좀 더 입체감 있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와 나무를 같이 맞물리게 홈을 짜가지고,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알판 형태로 끼는데, 이렇게 곡선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자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즐이라는 루바인데, 요 4개 단위의 루바를 반복적으로 껴가지고, 물결 형태의 상판의 모양을 낼 수도 있고요. 흔히 볼 수 있는 갤러리문의 대살입니다. 자, 나무 홈을 파가지고 다 대각선으로 경사지게 껴가지고 만든 문짝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문짝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짝에다가 모양을 오려낼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 특정 패턴으로 조각을 하거나 파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디자인의 문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문짝이 결합할 때 어떤 식으로 결합하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문이 이 몸통의 바깥쪽에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자, 덮여 있는 구조가 있고, 또 반대로 문짝이 몸통의 틀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문짝은 인도어 아웃도어로 구분이 되는데, 인도어 아웃도어는 사용하는 경첩에 따라서 모양이 틀려집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아웃도어 이렇게 보시면 밖에서 덮이는 형태는 이렇게 꺾여 있는, 보통 싱크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싱크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각도의 경첩이고요. 이 경첩은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짝이 안으로 들어가는 인도어 방식은, 경첩이, 심하게 꺾여 있습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꺾여 있는 정도가 눈에 확연하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요 인도어 방식으로 결합하시면은 문짝이 몸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가구를 디자인하고 만드셨을 때 바깥쪽에서 보았을 때 확연하고 명확하게 디자인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만드실 때 문이 안쪽으로 들어갈 때 또 바깥쪽으로 들어갈 때에 따라 가지고 문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디자인하실 때 문을 안으로 집어일 건지 바깥으로 덮을 건지를 감안하셔가지고 디자인하시고 또 사이즈도 뽑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수납장 형태는 집안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본적인 가구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납장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납장에 맨 위에 올라갈 상판, 그리고 상판 밑에 좌우로 내려볼 세로판 2장, 그리고 맨 밑에 바닥판을 쓸 나무하고 가운데 선반을 쓸 판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문짝은 이렇게 미리 홈을 파놨습니다. 홈을 파서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하판이 이렇게 끼워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문짝을 만들겠고요. 그리고 맨 뒷판은 하판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재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납장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로판과 보조목을 먼저 결합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결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판도 반대쪽 판도 같이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결합이 됐고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그 상판을 결합할 때 위에서 나사가 보이지 않게 밑에서 결합하기 위해서 그 보조나무를 연결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 바닥판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닥판 결합하실 때도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자, 걸레바지가 나중에 이렇게 부착이 될 건데요. 요 공간만큼 바닥판을 띄우기 위해서 요 높이를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바닥판을 결합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반대쪽도 자, 반대편을 결합하겠습니다. 자, 걸레바지는 이렇게 끝선을 딱 맞춰도 되고요. 이렇게 살짝 집어주시면 좀 더 입체감이 생깁니다. 자, 반대쪽도 그리고 밑에 가운데에 한 개, 좀 더 커지면 뭐 여러 개 박을 수 있지만 하나 정도 더 결합하겠습니다. 결합하실 때는 구멍 깊이를 가늠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연결할 나사가 30mm 나사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깊이, 그러면은 구멍을 뚫을 때 머리가 여기서 멈춰야 되니까는 요 정도 뚫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가늠하시고 구멍을 뚫으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뚫으시면은 이게 구멍이 뚫고 나와가지고 모양이 보기 좋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몸통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지금 선반을 연결해야 되는데 선반을 그냥 고정하게 되면은 나중에 수납할 물건의 크기나 부피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반을 뺐다 꼈다 하거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벽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선반 핀을 꼽아서 조정할 수 있도록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양쪽으로 저는 20cm 정도 표시하셨는데 일정 간격으로 좌우로 표시하셔서 구멍을 뚫으시면은 높낮이를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선반용 다보 핀들이 두께가 5mm입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으실 때는 한 4.8mm 정도나 4.9mm짜리로 뚫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표시를 하고 구멍을 뚫겠습니다. 자, 이제 상판을 결합할 건데요. 상판은 바닥에 까시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안에서 결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결합하실 때는 좌우 간격을 저희가 18mm 나무 두께 기준으로 디자인했기 때문에 양쪽에 18mm 나무로 간격을 맞추신 다음에 맞춰서 결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짝은 자,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경첩을 달기 위해서 미리 구멍 보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합판을 끼기 위해서 이렇게 홈을 다 파놨습니다. 자, 먼저 기본 틀을 결합해 보겠습니다. 틀은 이렇게 디귿자로 먼저 결합할 건데요. 자, 결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사 결합도 있고요. 또 아니면 크레그나 도미노, 그리고 도브테일 등 여러 가지 결합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나사 결합 방식으로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결합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합이 된 상태에서 합판을 사이에 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무를 덮어서 문짝이 되도록 결합을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문짝을 몸통에 결합하기 위해서 그 경첩을 달아보겠습니다. 경첩은 우리가 문짝이 안으로 들어가는 인도 타입이기 때문에 인도 타입 경첩을 준비했고요. 경첩을 결합하실 때는 두 경첩이 수평이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판재 같은 걸 이용하셔가지고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결합하시면 되고요. 경첩 결합하실 때는 15mm짜리 나사 결합할 건데요. 이 보시면은 나사산이 한 4바퀴, 5바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드릴을 이용하실 때는 속도를 가장 숫자가 낮은 상태로 해놓고 무리하지 않게 그냥 회선 바퀴만 딱 돌아서 멈출 수 있도록 결합하겠습니다. 자, 힘이 약할 때는 한 칸 정도 올려서 자, 이 정도. 자, 이렇게 결합됐고요. 이제 이거를 몸통에 결합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문짝을 몸통에 결합할 건데요. 결합하실 때는 이제 문을 오른쪽으로 열 건지 아니면 반대로 왼쪽으로 열 건지를 결정하셔가지고 몸통에다가 문짝을 결합하셔야 되고요. 특히 자기가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갖다 놓을 물건이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동선이나 다른 집기나 아니면 가구하고 수납을 하거나 문을 열고 닫고 할 때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셔가지고 결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오른손으로 문짝을 연다고 전제하고 결합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첩이 이제 문짝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짝 두께만큼 18mm 정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눕혀놓고 결합을 하겠습니다. 자, 이 좌우 간격을 일정 간격으로 띄워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보시면은 간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살짝 풀으셔가지고 양쪽을 약간 조정하셔서 다시 고정하시고요. 자, 일단 하나씩만 결합해 보신 다음에 문을 닫아 보겠습니다. 자,
자, 닫아봤을 때 간격이 안 맞으면은 자, 일단 비슷하게 맞춰 놓으신 다음에 이 부분이 한쪽이 튀어나오니 안 튀어나오니 보셔서 끝선을 딱 맞추셔야 되는데 지금 아래쪽은 약간 들어가고 위쪽은 약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첩에서 조절하셔가지고 맞춰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들어간 부분은 이 풀어서 앞으로 살짝 빼시고요. 자, 이렇게 문을 결합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뒷판 달고 가구가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 미세하게 상하, 좌우, 전후 조정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뒷판을 결합해 보겠습니다. 자, 뒷판을 결합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뭐 나사로 결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타카를 쏘실 수도 있고, 디자인 하실 때 아예 여기다 홈을 파셔가지고 홈을 파서 밑에서 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뭐 트리머로 기역자로 이렇게 따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면이 똑같이 씹는 방법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사로 결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합판을 대보시면은 이쪽 면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자, 위 끝선을 맞는데 뒤쪽은 이렇게 많이 남게 되어 있고요. 또 반대쪽을 보면은 잘 안 보이시지만 이쪽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합판은 크게 변형이 없기 때문에 재단하면 직각 사각형의 판지자가 나오는데 이 밑에 부분들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맞지 않는 게 아니라 결합을 하면서 수평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쪽을 먼저 결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기셔서 합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을 딱 잡아주셔야지 정확하게 박스가 모양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준점이 된 쪽을 먼저 결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틀어서 잡아 당기셔가지고 한 면이 똑같이 직각이 되게 결합하시면은 이렇게 직각이 되게 딱 잡으셔서 자, 나사는 여러 군데 더 결합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뒷판을 통해서 전체 틀이 정확히 잡혔기 때문에 그때 문짝을 좌우 상하 간격을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인도로 만들었을 경우에 문이 이렇게 안으로 당겨져 들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밑에다가 이거 결합하셔가지고 문짝이 더 깊이 안 들어가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자, 문짝 두께 18mm 정도 뒤로 표시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이렇게 더 안 들어가게 결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통 부분들은 다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선반을 연결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다부 핀들을 꼽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납장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그 수납장 만드는 그 여러 가지 결합 방식이나 모양, 디자인 등은 다양하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만들어 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짝이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판을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고, 특히 걸레바지라든가 측판 이런 것들의 그 디자인 변형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 수납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기본적인 것들은 그 경첩이나 그다음에 그 하드웨어 이런 것들의 사용법들을 이 강좌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두시면은 집에서 필요하신 가구들을 자기만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또 자기만의 그 감각으로 꾸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 DIY 가공방협회 오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